2024년 5월 1일 수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조 9,200억 원, 영업이익 6조 6,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뛰었다. 매출의 경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판매, 호조 및 메모리 시황 개선에 따른 판가 상승 덕에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이번 호실적은 반도체 사업의 흑자 전환이 주요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올 1분기 매출 23조 1,400억 원, 영업이익 1조 9,100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 기대했던 영업이익 2조 원에는 소폭 미치지 못했지만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을 제외한 사업 부문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조 단위 영업이익으로 반도체 사업에 적자를 메웠던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다. 다음 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경기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두 내부 자료와 SK하이닉스의 내부 자료를 대조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강제 수사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주요 거래처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저희가 피의자 신분은 아니라며 파두 거래 고객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뉴스.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에 세운 히로시마 공장을 AI용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인 HBM 생산 기지로 삼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마이크론은 생성형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022년 10%에서 25%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공급망의 거점을 히로시마로 삼겠다는 게 마이크론의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마이크론이 히로시마현 히카시 히로시마에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1,920억 엔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론은 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비해 2025년 반도체의 미세 회로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EUV 리소그래피 장치를 히로시마 공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의 EUV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이 처음이다. 다음 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하루 15% 넘게 폭등했다.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깜짝 중국 방문이 호재가 됐다. 머스크 CEO는 28일 중국을 찾아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이후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FSD를 출시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테슬라는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받았다.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한 외국 자본 기업은 테슬라가 처음이다. 아울러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 지도 제작 및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두 측이 자사의 지도 제작 관련 라이선스에 테슬라가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가격 인하 경쟁 등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테슬라가 FSD 중국 출시로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 뉴스. 국내 유통 레저 업계가 한중 1 슈퍼 골든 위크를 맞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일본 황금 연휴인 4월 27일에서 5월 6일, 중국 노동절 연휴인 5월 1일에서 5일 맞아 강한 외국인 러시가 시작되면서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국내 소비 심리도 꿈틀대면서 호텔과 백화점 등은 각종 마케팅을 통해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호텔과 카지노다.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 지역 호텔은 벌써 객실이 동났다. 외국인용 카지노가 있는 인천 영종도에도 일본과 중국 VIP가 몰리고 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골든위크 기간 전체 객실의 90% 이상이 찼다. 관광업계는 이번 슈퍼위크가 반짝 특수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관광객 회복세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음 뉴스. 글로벌 1위 전기차 제조사인 비아디가 연내 전기차 브랜드를 국내에 론칭한다. 노원호 비아디 코리아 상용차 대표는 30일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연말에 준비하고 있는 승용차 브랜드를 론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출시 모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하반기 승용차 출시를 자신하는 모양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출시 모델은 3가지다. 전기 중형 세단인 실과 준중형 SUV 아토3, 소형 해치백 돌핀 등이다. 비아디는 이들 모델에 리튬 인산 철 배터리를 탑재해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용차로 먼저 국내 시장에 판매를 시작한 비아디는 조만간 버스 규모를 늘린다. 현재 누적 750대를 전국에서 운영 중이며 연내 600에서 800대를 추가 납품할 계획이다. 트럭은 2.5톤, 5톤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한다. 다음 뉴스. 신주 발행을 통해 카나리아 바이오엠에 인수될 뻔했던 헬릭스미스의 경영권을 소액주주들이 지켜냈다. 이로써 헬릭스미스의 경영권은 바이오솔루션으로 온전히 넘어가게 됐다. 앞서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450억 원을 들여 헬릭스미스의 신주 390만 7,203주를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기준 주가를 밑도는 유상증자에 반발, 카나리아 바이오엠에 인수되는 것을 반대하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헬릭스미스가 회사 자금을 들여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종속회사인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를 3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일각에서는 무자본 인수합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지욱 헬릭스미스 대표는 카나리아 바이오엠과 모든 관계가 정리돼 신약개발, 위탁개발 생산 사업, 비임상 시야로 사업 등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음 뉴스. 엘리자베스 워런과 로저 마샬 미국 상원의원이 공개서한을 통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제재 회피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한에서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사용해 자금을 옮기고 다크웹에서 거래를 진행한다며 암호화폐로 자산을 감추고 달러 환전 없이 국가 간 거래를 하고 제재에 따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랜섬웨어 공격으로 암호화폐를 뜯어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의회에서 제재를 우회한 불법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4월 30일 오후 8시 20분 원달러 환율은 1381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